안녕하세요. 컴퓨터 구조 시간이죠. 지난주에 숙제를 하나 내준 거 기억하십니까? 네. 2의 n승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외우세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타이틀 2의 n승이라는 거뭐 이렇게 잡아 두었는데요. 교수님이 왜 그런 것들을 하라고 했는지, 그 다음에 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쓰면은요 이렇게 되겠네요. 2의 n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요 컴퓨터 IT를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뭘 하라 그랬냐면 2의 16승은 그러면 65,536 이렇게 되는 숫자가 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그랬고요. 숙제를 제시하면서 어떤 얘기도 했냐면은 65,536 그러면 바로 16이라는 숫자를 또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어요. 이거는 앞에 영상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해오고 있냐면 논리회로 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논리회로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 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목적이 뭐예요? 왜 해요? 뭐 하는지 모르고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컴퓨터 구조 수업하다가 논리회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컴퓨터 구조가 이렇게 생겼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컴퓨터라고 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 있지 않겠어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 논리회로를 공부하다 보면 결국 컴퓨터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 뭐 앞으로 뭐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뭐 새로운 컴퓨터들이 등장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진짜로 그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컴퓨터 등장 뭐 이런 게 있죠. 대표적으로 뭐 양자 컴퓨터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실제로 큰 컴퓨터 시스템을 만드는 큰 회사들에서 이런 양자 컴퓨터를 좀 만들어서 시연들을 하고 있고요. 서로 뭐 우리 것이 맞다 틀리다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런 쪽까지는 우리 지금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다시 얘기해서요. 지금 내가 자동차의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자동차의 구조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위에 첨단 기능이 올라와 있는 자동차까지 뭐 이해하고 하는 건 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또 자기 관심이 그렇게 있으면 그쪽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해하자. 그래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 우리 뭐라고 얘기하더라? 디지털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죠. 이 디지털 컴퓨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걸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 이거 꼬마 전구를 얘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 본 듯한 날마다 물론 집에서는 이 전등을 켜죠. 근데 이러한 전구를 가지고 논리회로 부분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꼬마 전구는 물론 아날로그적인 전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구가 점점 밝아져요. 점점 어두워져요.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가 통했을 때 전구가 불이 켜지는 상태가 있고 그다음에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전구가 꺼지죠. 이런 상태 두 가지 상태로 나타내는 것 요걸 디지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얘기를 했을까? 전기가 켜져 있다 한국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간단하게 영어로 on 그다음에 전기가 꺼졌네요. 그럼 오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여기 이거를 켜진 거를 1, 꺼진 거를 0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했었죠. 물론요. 교수님 저 싫은데 나 싫어. 그냥 오늘 나 0이라고 할 거야. 오프를 뭐라고 해? 나 1로 할 거야. 그래도 돼요. 그렇게 약속하셔도 돼요. 또요. 교수님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디 섬나라에 가세요. 우리가 그냥 따로 정하는 거야. 야야 이런 거 싫어.
기존에 이렇게 했던 거 다 싫어.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면 뭔가 활성화되고 좋은 상태야. 그럼 우리 구라고 하자. 구. 뭐 이렇게 우리가 구라고 정했어. 그리고 꺼지고 뭐가 잘 안 돼. 아 그럼 이거 뭐라고 할까? 이건 뭔가 잘 안 되는 거니까 혼자 있는 거야. 뭐 이래서 뭐 우리 마음이야. 지금 교수 마음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라고 해. 뭐 이렇게 정해도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지구 인류들이 살면서 이런 개념으로 지금 통상적인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 가서 다른 세상 만들라고 하면 그때가 정해도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약속이야, 약속. 근데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걸 우리 좀 더 간단하게 부르는데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 했다가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한 그런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때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 전구 하나가 이게 하나에 해당하는 것. 그러니까 0 아니면 1, 꺼진 상태이거나 켜진 상태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표현하는 이런 단계를 표현하는 이 꼬마 전구 한 개를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또 이거 일부러 써줘야 돼. 안 써주면 안 될 것 같아. 바이너리 디지트라고 얘기해요. 이거 자리값이란 얘기고 바이너리 하면 이진 뭐 2의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두 가지 정보만을 표현하는 어떤 자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우리 뭐라고 얘기하지? 중요한 거. 비트. 그래. 근데 지금 여기에서 교수님 이런 거 알려줬을 때 얼른 이걸 체크를 해놔야 돼. 전공자하고 비전공자 차이는 전공 용어를 제대로 아느냐 모르는 차이야.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다 디지털 세상에 사니까요. 뭐 비트 얘기 많이 들어봤어. 다 일반인들은 비트 그러면 그거 뭐 켜지거나 꺼진 거 나타내는 거 아니야? 그게 비트라고 들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뭐의 약자인지는 몰라. 근데 우린 전공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바이너리 디지트가 줄어서 비트라고 부르는 거야. 이 정도 알고 있어야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전공자 비전공자가 어마어마한 것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꼭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표현하는데 우리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교수님 왜 이 N승 얘기하다가 지금 교수님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 아니 엉뚱한 얘기 아니야. 자 전구 하나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자리 정보를 우리 생각해 보면 켜졌네, 꺼졌네 두 가지 정보 표현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를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자 2의 1승 이 일이 뭐냐면 승이라고 얘기하는 결국 이 이제 n이 뭔지 뭐 하려고 교수님 n이라고 썼지? x라고 쓰면 안 돼요. x라고 써도 돼. 그냥 통상적으로 n이라고 하는 거야. 자, 요게 뭐냐면 뭐였겠어? 오, 눈치 빨라. 비트 수지, 비트 수. 비트 수. 그러니까 2의 1승은 뭐가 되죠? 오케이, 2가 되잖아. 그러니까 1승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 표현 가지수는 두 가지인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교수님 비트가 없으면 2의 0승이면 생각해봐. 뭐가 되죠? 그거는 여러분들 찾아봐. 자, 전부 두 개로 늘려볼게요. 자, 두 개로 늘렸어. 그러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전부 두 개로 늘렸어. 그럼 어떻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요거를 뭐라고 할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붙여도 돼요. 뭐 A 전구, B 전구 해도 철수 전구, 영의 전구 뭐 이렇게 불러도 상관없어. 근데 자, 요거를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하고 해보자고. 이름 붙인 거야 우리가. 교수님 정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하고 교수가 그냥 정한 거야. A 전구가 있고 B 전구가 있는데 A 전구도 꺼졌고 B 전구도 꺼진 경우 있을 거고 A 전구 꺼졌는데 B 전구 켜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 A 전구 켜졌는데 B 전구 꺼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 A 켜진 경우 있을 거고 A 켜진 경우가 있을 거야. 두 개의 전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수는 이런 경우야. 그쵸?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 두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 표현 가지수는 2의 2, 네 가지 정보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변을 빨리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참고적으로 한번 얘기하면 우리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자, 요거 얘기하고 있어. 자, 참고적으로 하나 얘기해 보면 자, 오리엔테이션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PC에서 그러니까 퍼스널 컴퓨터 계열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드 체계의 기본적인 기준 코드 체계는 어떤 거다? 알아두라 그랬지. 처음 들어봤어? 그러면 미안 이거 잘못됐죠. 자, 뭐라 그랬지?
아스키 코드 이거 알아두라 그랬었어. 그치? 근데 이 아스키 코드를 이제 좀 더 붙여볼 거야. 지금 교수님 잘 모르는데. 예. OT 때 교수님이 얘기했었어. 퍼스널 컴퓨터에서 퍼스널 컴퓨터의 코드 체계의 기본적인 틀, 기본 핵심, 골격, 아스키 코드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 좀 변형됐어. 그러니까 자 기본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알아도 여기서 이제 교수님 뭐라 그랬냐면 이거 찾아보시면 되는데 알아보면 되는데 일단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어쩌고 이렇게 가. 그러니까 아메리칸 스탠다드니까 미국 표준이라는 거. 아 미국 사람들이 만든 거네. 왜 컴퓨터도 결국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세상이 열리도록 한 건 미국 애들이 한 게 맞아, 그렇지? 물론 유럽에서 뭐 출발이 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도 자주가 서양 애들이 한 거 맞아, 싸잡아서 그냥 그렇게 되는데 미국 애들이 한 거 맞아. 자, 그래서 요게 기준이 됐네. 요 참고적으로 이제 하나 알아둘 거야. 이 코드 체계는 몇 비트로 이루어져 있냐면 7비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ASCII 코드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 표현 가지수 하면 7비트. 지금쯤 외운 사람들은 교수님 외워두세요 하니까 빨리 외운 사람들 금방 할 거야. 이 100이 그럼 뭘 바로 튀어나와야 돼? 아, 2의 7승이 얼마냐고 지금 묻는 거구나. 라고 바로 2의 7승이야. n이 아니고. 묻는 거구나. 바로 알아채야 되고 2의 7승은 128이야. 이렇게 바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128이라는 숫자 가지고 교수님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할 거야. 128 그러면 0이라는 정보 표현부터 얼마까지 올 수 있냐면 자 하나 빼 0부터 시작하니까 1, 2, 3, 4, 5, 6, 7이 아니고 0부터 시작했으니까 127까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 돼. 교수님 갑자기 헷갈리려 그래. 자, 아스키 코드는 뭐를 교수님이 하나 알려주는 거냐면 7비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단 그렇게 알아두고 그래서 2에 7승하면 128가지 정보를 표현해요. 그래서 0부터 시작하면 127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요런 식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래도 어려운데. 자, 그럼 다른 거 한번 해볼게. 생각 없이 그냥 와요. 자, 2의 4승.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 4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 표준 가지수 찾으라는 거네. 그럼 얼마야? 16인 거야. 바로 돌아가요. 바로 튀어나와야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교수님이 외우라고 했지만 이 엔성을 외우라고 했지만 외우는 게 아니라 체득해야 돼. 몸에 익혀야 돼. 왜? 교수님 나 싫은데 IT 하는 사람들은 그래 두는 게 좋아. 그래야 공부 잘할 수 있어. 교수님 말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왜? 교수님 해봐서 알아. 그러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그러니까 지금 해놓으면 나중에 편한데 나중에 가서 이게 뭔지도 모르고 더 복잡한 개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또는 그런 것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어렵게 느껴. 근데 알고 보면 이것만 해두면 되는 거였었거든. 근데 그거를 나중에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필드에 나가 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왜 어때 이렇게 되는 거지? 한데 알고 보면 이거였거든. 그러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이번에 하자 이번에. 자,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16가지 정보를 표현하는데 뭐가? 여기 빨리 하나 더 붙여봐. 자, 이런 거야. 정구 4개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 표현 가지수는 16가지. 이렇게 해도 돼. 정구는 또 뭐하고 딱 1대1로 매칭이 되냐면 스위치라고 하는 거고 매칭이 딱 되거든요. 스위치 4개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럼 위에 거는 바꾸면 무슨 뜻이 돼? 스위치 7개 또는 전구 7개. 같은 개념이야 이것들이. 이것들이 무슨 말하고 같을까? 스위치, 전구 이게 무슨 말이 같아? 지금 어디 써졌어. 무슨 말과 같아? 여기 있네 여기. 비트란 말과 같은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16개 표현할 수 있는 정보 표현은 어느 것부터? 0부터 그렇지 15라는 것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교수님 65,536이라는 숫자가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이거 딱 떠오르면 바로 16비트 전구 16개 스위치 16개 그다음에 정보 표현은 0부터 65,535까지 표현되겠네. 이게 빨리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교수님 지금 왔다 갔다 이걸 잘해두세요라고 하는 거야. 그 중에 특징적으로 우리가 작은 숫자들, 작은 비트로 이런 것들은 금방 알아야 될 건데 교수님 특징적으로 꼭 알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거에서 자 7비트 먼저 얘기했어. 그다음 8비트도 알아야 돼. 8비트 왜 그럴까? 8비트 하면 지금 머릿속에 뭐 떠오르는 사람 좋은 거야? 256이 떠오르는데 여기 교수님 128에서 얼른 2배 해서 256 했어요. 지금 그렇게 한 사람도 잘했어요. 자
왜 이거 알아야 될까? 네. 8비트를 특별하게 우리가 이름 지어서 부르게 돼. 나중에 정리해 드릴 건데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더라? 바이트라고 불러. 바이트.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한번 더 얘기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대개는 이래. 이 바이트라고 하는 거는 누가 이름 지은 거냐면 이런 얘기 되게 안 해주고 일반적으로는 지금 다 써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새로운 지구상의 컴퓨터의 한 맥을 이렇게 계속 일정 부분을 일정 포션을 끌고 가는 게 애플사잖아요. 애플사 같은 경우는 도 바이트라는 용어를 써 지금은. 그래서 다 똑같이 쓴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IBM이라는 회사 아시죠? 한때는 굉장한 위기를 맞았던 회사였는데 지금 여전히 지금은 잘 나가고 있는 회사 IBM이요. 옛날에 컴퓨터 세상을 막 주무르던 세상이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 IBM에서 정한 거예요. 그래서 IBM이 만든 코드 체계 중에 아스키 코드 말고 IBM 만든 EBC, DIC. 교수님 이거 나 모르겠는데 이 머리에 여러 번 들어서 그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먼저 익숙해주면 돼. 너무 궁금해요 교수님. 그러면 쳐보면 되지. 검색해보면 금방 알 거야. 자, 교수님 무슨 얘기하냐면 IBM이 EBC, DIC 코드라고 하는 코드 체계를 썼어. 근데 이거는 몇 비트였어?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 8비트였다니까. 8비트였는데 IBM이 거꾸로 이런 코드 체계를 쓰게 된 거는 이네들이 정보를 요런 정도로 8비트로 잡으면 다 표현할 수 있겠다. 다시 해서 256가지 정보 체계를 표현하면 우리가 쓴 걸 다 집어넣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 어려운데 지금 얘기가 너무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자 무슨 얘기냐면 A부터 Z까지 몇 자? 26자. 그 다음에 A부터 G 26자. 그 다음에 0부터 9까지 아라비아 숫자 10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지? 느낌표, 샵기호 이런 특수 문자. 그 다음에 컴퓨터를 제어하기 위한 어떤 문자들. 뭐 이런 것들을 막 이제 필요한 것들을 뭘로 바꿔 써야 되냐면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문자 체계들을 어디로 집어넣었어야 돼? 컴퓨터 시스템에 집어넣어야 한다고요. 컴퓨터는 뭔데? 디지털로. 그러니까 저것들을 0, 1, 0, 1, 1, 1, 0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됐다고. 근데 이거를 IBM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256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사용하는 인간이 사용하는 표현 체계를 다 집어넣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IBM의 EBCDIC 코드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 정도면 충분해 하고 만들었던 게 그 기준이 바로 8비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이 EBCDIC 코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IBM은 어떻게 했을까? 네. 8비트 한 묶음을 특별하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 한 묶음을 당연히 이름을 지었지 그 이름을 준 게 바이트라는 이름이에요. 여기 써놨잖아. 자, 근데 그러니까 결국 IBM의 기준을 우리는 지금 적용받고 있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힘이 강력했다니까. 근데 국제 표준이나 국제적으로는 꼭 그렇지는 않았어. 특히 유럽 쪽에서 나오는 책들은 지금 봐도 그렇고요. 국제 표준서들은 이걸 바이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왜? 일개 회사가 만든 거라고 보는 거지. 물론 일개 회사가 만들어도 컴퓨터 시장에서는 그게 막 지배력을 어마어마하게 행사를 하는 게 되거든. 그러면 그게 표준이 되는 거죠. 컴퓨터 시스템에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물론 그래. 어떤 건 표준에서 맞출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걸 선두적으로 리드하고 가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기술이 표준화돼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의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테슬라가 자율주행차의 어떤 기준을 제시하게 돼 버리면 테슬라는 일개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였지만 그네들이 만드는 것을 다른 회사들이 따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게 돼 버립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더라도 국제적인 용어에서 IBM 일개 회사 걸 쓰기는 싫어요. 또는 그렇게 쓰는 건 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국제적인 문서나 유럽의 문서들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요거 알아두면 좋아. 이거
이거를 알아두면 나중에 교수님 말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금방 올 수도 있어. 자, 옥텟이라고 합니다. 옥텟. 여기서 옥텟의 OCT 영어의 접두사 한번 찾아보시면요. 무슨 뜻일까요? 네, 8이라는 뜻이에요. 8. 우리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10월을 표현할 때 10월, 옥토버 그러잖아요. 교수님 10월인데 옥토버잖아. 그럼 8이하고 상관이 없지. 이럴 수 있지. 근데 신화를 좀 이렇게 읽어보거나 뭐 신화 안 읽어봤어도 돼요. 이렇게 찾아보셔도 되는데 누가 끼어들어? 준, 줄라이 얘네들 끼어들지. 그래서 준, 줄라이가 끼어들어서 이제 뒤로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뭐였겠어요? September였겠죠. 준, 줄라이, September, October 이렇게 가지 않아요? 맞나? 맞는 거 같죠? September 그다음에 October. October가 8월이었는데 10월로 밀린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단어 생각해 보시면 뭐가 있냐면 지금 생각나는 사람도 있겠다. 그죠? 어떤 거? 그렇죠. 문어로 때 옥토퍼스라고 해야겠죠. 옥토. OCT로 시작을 하거든요. 뭐예요? 발이 8개 달렸잖아요. 예. 그래서요. 옥텟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좀 다른 얘기가 좀 길었는데 자,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 체크 한번 해보자. 자, 이런 2의 n승, 2의 n비트로 이제 우리 숫자 개념 빨리빨리 전환하세요. 지금 막 체득을 해야 돼. 체득.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야. 체득. 아, 이건 얼마야? 기억 안 나? 뭐 한두 개는 계산해 볼 수 있어. 그러나 중요했던 것도 빨리빨리 계산해. 자, 교수님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7비트 얘기했고 8비트도 얘기했고 16비트도 지금 알아두라고 얘기한 것 같아. 그치? 이런 것도 빨리빨리. 또 뭐가 있을까? 2의 10승이야. 10비트로 하는 거. 얼마? 1024야. 자, 이것도 중요한 이유가 있어. 이제 중요하게 이제 다뤄야 되는데 참 이거는 오늘 얘기하는 거는 할 수도 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이 수업이.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컴퓨터에서 이제 1024라고 하는 거 2의 10승이 1024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하나 이제 추가를 하면 우리 킬로 하면 얼마지? 1000이잖아. 1000. 맞습니까? 근데 킬로 하면 1000이야. 다시 이제 킬로가 한 단위 더 커져서 메가가 되면 1000 곱하기 1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킬로 곱하기 킬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100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1000의 기준이 이게 아니고 얼마냐면 1024야. 1024. 그러면 메가 개념도 이게 아니고 뭐가 되는 거냐면 1024 곱하기 1024가 돼요. 그럼 24가 둘이 곱해져서 만드는 숫자가 있겠지. 그러니까 나중에 단위에서도 좀 알아야 되고요. 여기에 관련된 얘기도 많이 있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도 있어. 여러분들 좀 그래 뒤에 컴퓨터 용량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교수님 왜 이렇게 되죠? 왜 이렇게 부족하죠? 이런 것들을 좀 업체들에서 이용해 먹는 것도 있어. 자, 중요한 건 뭐 1024, 2의 10승 여기까지 중요한 것들 포인트 얘기했어. 16, 7, 8 나머지 작은 거 2의 7승보다 작은 애들 또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럼 이제 2의 n승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숙제를 하나 줄 거야. 그러면 이 숙제는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노트에 붙여놓으시면 돼. 한쪽에다가 뭐 매달 며칠 숙제 이렇게 했고 자 이게 뭐야 지금? 종이야 종이. 어떤 사이즈든지 별 상관없어요. 굉장히 커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얇아도 돼요. 나중에 교수님 해보라 그러면 난 교수님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얇은 걸로 할 거야. 그러면 뭐 얇은 걸로 하고 싶으면 얇은 걸로 하세요. 교수님은 통상적으로 뭐 사용하는 용지를 가지고 얘기할게요. 그냥 A4 용지라고 그럴게요. A4 용지라고 부르는 건 왜 이렇게 부르는지 알죠? 종이 규격이죠. 이게 몇 가로 세로에 대한 규격이 정해 있고 큰 종이로부터 이렇게 잘라내는 것에 따라서 A1, A2, A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죠? 그래서 A4 용지가 있는데 뭐 주변에 많이 널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A4 용지 없는데요. 괜찮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좀 더 작은 종이어도 괜찮고 좀 더 큰 종이어도 괜찮아요. 자, 이 종이를 갖고 자, 오늘 무슨 숙제를 해보냐면 자, 먼저 이렇게 접습니다. 교수님 점점 치는 대로 이렇게 반으로 접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요. 또 이렇게 접으랬더니 또 이렇게 접고 또 이렇게 접을까봐 교수님 그려줄게. 자, 먼저 반으로 접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됐겠지.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반으로 접으라는 뜻이야.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 다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겠나? 그리기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좀 뭐 이렇게도 이렇게 됐고, 막 이렇게 네 겹이 됐겠잖아. 네 겹이. 그쵸? 이렇게 접어서요. 몇 번을 접어 보시냐면 우리 16비트까지 한번 그러니까 외웠었잖아. 16 16번이 접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오늘의 목표는 뭐냐면 50번 접는 거예요. 가로 접고 세로 접고 가로 접고 세로 접고 이렇게 하는 거를 50번 접는 거야. 50번. 자, 오늘 숙제 뭐야? 그럼 지난번에 숫자 애우라고 애우는 게 아니라 체득하는 거예요. 오늘 숙제는 뭐냐면 이 연승을 체험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자, 50번 접어보는 거 50번. 요즘에 이제 이걸 이제 교수님이 50번 접어봐 그러면 이제 지금 해보는 사람도 있겠지. 자, 잠시 자 지금 세워놓고 자 뭘 세워? 지금 수업 스톱 포즈 버튼 눌러놓고 지금 종이 꺼내 오세요. 자, 지금 접어봅니다. 예쁘게 옆에 있는 자로 꽉꽉 눌러도 되고요. 뭐 다리미로 꽉꽉 눌러도 돼요. 자, 접어봐. 접어보세요. 자, 하셨어요? 자, 어떻게 됐어요? 몇 번? 아, 지금 안 적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 아직도 뭐 누워서 그냥 수업 듣는 사람도 있네. 뭐 나중에 해야지 이럴 수도 있어. 교수님 얘기 듣고 하면 좀 재미가 없어 실은. 본래 수업에서는 이거 접어가지고 오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물어보면 다들 차이가 있거든. 똑같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득불 한 번 더 접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 네, 이게 2의 50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 되냐면요. 어, 교수님 이거 지금 화면을 넘겨가지고 직접 같이 찾아볼 수도 있는데 그냥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교수님이 다 얘기를 해줘 버리면 여러분들 할 게 없잖아. 자, 여기 2의 50승이라는 숫자, 여기에다가 뭘 곱하면 될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 여기서 자, 뭐가 계속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A4 용지의 두께가 2의 50승으로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요? A4 용지 두께 봤자 0. 몇 미리밖에 안 돼요. 0.0 얼마 밀리미터밖에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들 뭐 하면 돼? 인터넷에서 A4 용지의 두께를 찾아. 물론 A4 용지의 두께도 틀려요. 종이마다 좋은 종이 좀 더 두껍고요. 좀 싼 용지는 좀 얇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표준 두께가 나올 거야. 그걸 곱해 보고요. 옛날에는 이게 계산이 안 됐어요. 어디서? 우리 윈도우 시스템도 계산이 안 됐어. 근데 지금은 윈도우 시스템에서요. 계산기 띄워두시고요. 윈도우 시스템 계산기 되게 좋아졌어. 수업할 때 요즘 옛날에 안 썼는데 종종 써요. 자, 계산기 띄워보시고요. 2의 50승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내가 좋아졌다 했죠. 계산기 사용법을 익히셔도 되는데 디지털 해갖고 찾아보면 하는 게 있어. 근데 그거 교수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자, 정말 원시적으로 하면 돼. 2 곱하기 2 해놓고 는 눌러. 그럼 어떻게 돼? 이제 2의 2승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3승, 4승, 5승 이렇게 갖고 50번 누르면 될 거 아니야. 그치? 50승에 해당하는 숫자를. 그 숫자를 찾으면 되겠지. 그렇죠? 오케이. 거기 찾은 것에다가 A4 용지 두께를 곱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상태는 뭐야? 밀리미터지. 맞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올지 모르겠어. 밀리미터 나오는 데다가 자, 어떻게 센티미터로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메타로 바꾸고 다시 킬로미터로 바꾸세요. 그러면 이제 킬로미터까지 나와요. 교수님? 뭔 소리라는 거예요? 몰라. 한번 해봐. 자, 그 다음에 해놓고 나서 뭘 하시면 되냐면 자, 그럼 무슨 일이 나는지부터 한번 해볼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 50번 접잖아요. 이 A4 용지를 갖고. 그러면 내일 아침에 나사에서 미국 나사에서 전화 올 거야. 여러분 스카우트 하겠다고. 인생 참 피는 거지. 너무 쉽게 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냐고요? 여러분들이 이에 50번 접는 게 오늘 성공을 했다. 그러면 그 A4 용지를 타고 달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설마요? 아니 그렇게 돼요. 이거 해보시라니까요. 지금 교수님이 알려준 거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나사에서 데리러 오겠어요? 안 데리고있어요? 자기네는 막 로켓 쏘려고 너무 애먹고 있는데 A4 용지 50번 접어가지고 달까지 가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교수님 진짜요? 네.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이게 달까지 가요 안 가요? 간다 아니면 갔다가 온다. 근데 별로 의미 없는 얘기야. 만약에 우리 교수님 말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A4 용지 높이가 달까지 갔어. 그럼 그걸 다시 한 번만 접으면 어떻게 돼? 그치. 지구로 다시 오는 거지. 그러니까 별로 크게 의미가 없다니까. 자, 일단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한번 이 A4 용지 접어갖고 노트에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거 단위 환산해가지고 얼마다라고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럼 교수님 좀 달리 얘기했잖아. 인터넷에서 뭘 찾아보면 돼? 달과 지구의 거리는 이렇게 찾아보면 되겠지. 달과 지구의 거리 교수님 상식적으로 하나 알려주면은 이게 고정인 거 같잖아. 고정이 아니에요. 달하고 지구는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서로 이제 인력을 어떻게 태양, 지구, 달이 어떻게 이제 서느냐에 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범위가 있어. 그 범위를 수십만 킬로미터죠. 이제 해보면 왔다 갔다 하니까 실제로 이게 되게 재밌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의 n승이라고 하는 게 어마무시하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교수님, 근데 16승까지 외우라는 건 이해했어. 근데 에이, 그게 뭐 우리가 공부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누구도 안 해주기 때문에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기본적인 얘기인데 누구도 잘 안 해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현실하고 나하고 따로 놀아. 그러니까 현실하고 내가 하는 공부가 따로 노는 거야. 이게 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쓰는 컴퓨터가 몇 비트 컴퓨터인지 알아요? 몇 비트 컴퓨터인지 알아요? 그게 무슨 의미를 띠는지 교수님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래도 괜찮아. 그런 얘기 들어봤지. 지금 여러분들 쓰는 컴퓨터 몇 비트 컴퓨터야? 64비트 컴퓨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이런 얘기 들어봤지. 64비트 컴퓨터예요. 내가 쓰는 거의 모든 컴퓨터. 자, 요거 몇이야 지금? 50비트 얘기했어 교수님이. 한참 멀었지. 달까지 갔다가 한 번만 접으면 다시 지구로 온다니까. 그죠? 화성 가는 거 너무 쉬워. 화성 가는 것도 너무 쉽다고. 이 50승이 이런데 달과 지구로 왔다 갔다 하는 사이가 되는데 거기서 몇 번 더 접으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요 64비트 컴퓨터를 쓰고 있어요. 근데 교수님 50번만 접어보고 그랬잖아요. 왜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2의 64비트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무슨 얘기 하셨을까요? 네. 작은 거에서 시작해서 너무 작은 거에만 있으면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물론 작은 부분에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4비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8비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시고 그게 확장되어지면 64비트까지 발전해 온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128비트 컴퓨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면서 4비트, 8비트에만 자꾸 쳐다보니까 그걸 확장할 수 있어야 돼. 개념적으로. 머릿속에 돌리면 너무 머리 아프고 복잡하지만 그런 얘기를 지금 교수님이 해주는 얘기에서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 그걸 내가 다 이해하기는 힘들지 몰라. 너무 커서. 그러니까 지금 이 작은 세상에서 작은 수치, 작은 비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가 확실하게 이해해야 되겠다. 이렇게 알아두시라는 측면에서 얘기했습니다. 이해ен성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졌어요. 그렇죠? 미안하고요. 재밌게 들었기를 바래요. 이해en성에 대한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한번 들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